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건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했던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 추진, 상반기 분야별 세부 추진 사업 중 복지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1억 3,100만원, 국가 유공자 301명에 3억 4,700만원, 저소득 국가 유공자 집수리 사업 등의 집수리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목욕사업, 푸드뱅크 2개소 운영비, 공동생활한 가정 안나의집, 노대매촌 2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셋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근로 2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일하는 수급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킴 통장 가입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양국은 지역사회보장에 대해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3월부터 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의 경우는 복지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장애 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을 월평균 3,470명에 대해 상반기 38억 6,8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968명과 소형강댐 일자리 사업 42명 등 1,010명에 대해 16억 8,443만원을 집행하여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노인 수당 35명과 복량수당 141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 추경 예산에 돌비사업으로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00명을 모집하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장수 노인수당 복량수당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 조성액 115억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 기금 사업에서 2,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 90개소에 대하여 2억 5,842만원을 지원하였고, 양곡과 남면 노인대학 2개소에 1,200만원을 교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주 2회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5,372만원을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이용시설의 혈압기 및 건강기구에 대한 수리 지원 및 물품 구입 사업의 혈압기 및 건강기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 및 물품 구입 사업을 상반기 14개소에 1,6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일거리 사업에 대하여
휴경지 경장 및 수공예품 제작에 대한 4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센터 내 노인 교실강좌 5개소를 운영하는 등 경관 조명 사업,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안내판 설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LED 조명 등 교체 사업과 국도비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독거노인 208명에 대해 1억 85만 5천원와 10조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98명에 1억 2,444만원을 집행하여 독거노인 및 장기요양 등급자회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212가구의 응급안전벨을 설치하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읍면 새마을과 부녀회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재가 세탁 지원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활동 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따라 사랑의 집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7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인력 12명에 대한 활동 보조수당, 돌봄 기본서비스 및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 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을 상반기 52건에 대해 1,6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소득 창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상반기 어버이날 행사를 5월 8일에 개최하였고 10월 25, 26일 태백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와 10월 23일 군에서 개최하는 노인 한마당 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중증 장애연금을 260명에게 2억 3,225만원, 경증 장애수당 320명에게 6,786만원의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및 장애 등급 판정 진단비, 검사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구 수리비, 전동 휠체어의 안전 표시 등 설치, 장애인 재활치료, 자립지원, 건강증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및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만성신부전증 환자 병원 진료를 위한 후생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및 행사 참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살, 우울증 예방을 위한 해냄 평생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켜 나가며 장애인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 민원상담실 등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강좌는 상하반기로 9분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54개 강좌 645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4개 강좌 756명을 대상으로 개강 중에 있으며 12월에 1년간 수강 실적 보고 및
작품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 리더십 교육을 4월에 8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성 아카데미 여성시대는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제19회 양국은 여성 한마음대회는 10월 24일 청춘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여성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안정을 위해 양육비, 김장 지원 등 지속적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양육수당을 비롯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소녀 다세대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녀 다세대 주택 주거환경에 대해 네 가구에 대해 보수를 지원하였고 문화복지센터 내의 아동학습센터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습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16개소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과 보육료 지원, 기능 보강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제21회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은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지원은 한빛 어린이집의 시간제 운전기사 지원과 양구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 인증 획득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냉난방비 지원과 보육교사 수당을 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지도관리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관내 취약계층 0에서 12세 아동 116가구의 195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행동,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교육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습과 관련하여 학원비, 학습지 지원, 군장병 활용을 통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배꼽봉사단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하여 지정 기탁과 더불어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상반기부터는 위기아동 및 부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동 건강검진 및 치과, 안과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관내 지역자원의 연계로는 뜰해주의 생일케이크 후원과 MBC 무한도전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으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며 위기가정의 민관 합동 집수리를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하여 지정기탁 3명 후원 및 초롱우산 정기결연을 통하여 20명의 아동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지속적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건강가족 다문화 지원센터는 양구 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영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등 총 4개 영역으로 319명 5,0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는 집합 한국어 교육 200회, 633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53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으로 571명이 상담하였고 청춘양구 백업 합창단 운영으로 단원 25명으로 주 1회 진행하여 세계인의 날, 곰치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은 현재 시간제 143가정, 종일제 30가정이 이용함으로써 1대1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이바지하고 강원도 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역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대 양록제 고국사랑이나 음식 만들기, 결혼단체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송년회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구명 과장님. 공직성을 평소에 안 쓰던 언어를 구사하려니까 발음하기가 좀 힘들지요. 이쪽 부서에 안 계셔갖고 아마 좀 언어가 생소한 게 많아서 발음이 좀 구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탄생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사회복지과인데, 다른 과는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담당자 소개를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가 신규로 탄생된 과인데, 복지과 담당자들 인사를 안 시킵니까? 다시 한번 인사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담당자들. 무슨 어느 담당을 맡아서 하시는지. 네, 거기서 하셔도 돼요. 거기서 하시죠. 네, 거기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가 긴장해서 시나리오는 적었는데 안 했어요. 그러게. 9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에 함께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반정호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이미숙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김순덕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됐습니다.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담당 계장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다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신장 투석에 대한 차량 문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데, 저희가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한 30여 분 되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9명 정도 타는 거, 10명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고,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다 보니까 5명 정도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이동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장애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신장으로 인해서 혈액을 투석기를 통해서 투석해야 되는 그런 이 환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업무 파악하시면서 그 얘기는 듣고 계시겠지만, 이 차량 문제를 조기에 좀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 병원으로 이동하시고 귀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건 받으셨겠지만 직원들한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 상태가 27만 킬로를 지금 그렇게 지금 운행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이제 이해 추경에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담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추경에 편성 예산으로 이제 집어넣지 못했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꼭 신청해서 이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만 킬로를 탔으니 앞으로 지금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최소한 차량 구매하려면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시급하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추경하면서도 한번 건의는 한번 해보겠지만 집행부에다가 좀 빨리 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수가 좀 안 생기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투석 환자들이 저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저 복지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광고해보고, 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우리 두 개가 있죠, 지금 있는 게. 예. 예, 해안권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해서 새 건물이고, 지금 양구에 있는 게, 파수사도에 있는 게 아마 상당히 오래돼 있어요, 그게. 네. 예,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좀 전에 그 대화를 해보니까 안정성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내년쯤에 좀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쉬운 건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관계 법령이 많이 바뀌어갖고, 지금 그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있는 그 구조로다가는, 행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좀 발빠르게 해서, 특히 내가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드린 거는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있어야 국비를 신청하냐, 이걸 좀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그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국비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예산 확보를 좀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양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5년도 건물로 예. 2006년도하고 2010년도에 이제 증축하면서 좀 일부 좀 했는데, 이거는 그 안전진단도 안전진단이지만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환 의원입니다.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보고서 9쪽입니다. 보시면 올 여름 폭염과 열대 일수가 너무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 경로당 냉방비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그 군수님께서 좀 추가 지원하신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더 쓰셨는데요. 이 전기세가 모자라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 못하시는 이런 마을회관들이 종종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냉방비 예산을 좀 여유롭게 책정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마을회관 이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이제 경로당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요. 그 건강, 오락, 교양, 취미,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저희가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니까 한글 교실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은행권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어르신들이 자필로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이름을 쓰시긴 쓰시는데 좀 이렇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름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런 쪽에 그 한글 교실 같은 걸 좀 경로당에다 겨울 때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그 한글을 좀 정확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좀 방안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요즘 대부분 그 마을회관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75세 이상이 돼야만 그 마을회관을 이제 운영하십니다. 나오신다면 그 원래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거의 못 나오세요. 못 나오시고 75세 이상 80세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로당에서 이렇게 주거하시면서 겨울을 나시는데 상당히 힘든 게 음식하고 설거지 뭐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 어르신들이 직접 그 음식을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뭐 당번지라든가 이런 거 하시다 보니까 허리도 구우시고 이러신 분들이 아주 겨우 싱크대에 팔을 얹고 설거지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좀 뵙겠더라고요. 그럼 이런 걸 좀 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투해서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좀 어르신들 좀 음식이라든가 설거지 같은 거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거 답변. 예. 그 올여름 폭염 관련해 갖고는 그 추경에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 그 추경에 지금 이제 8,800만 원 정도 이제 더 이제 저희가 그 의회 승인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하고 겨울 동절기 대비해서 지원 부분이 좀 도에서 좀 지원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경쟁 예산이나 그럴 때 더 수요 봐서 더 요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리고 한글 교실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에 이제 추가로 더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다른 교양 프로그램에 넣어서라도 그걸 좀 운영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경로당고 가는 건 그건 저가 한번 업무적으로 좀 더 연찬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좀 네,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저기 14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 면 단위에 나와가지고 지금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이걸 도로로 끌고 가가지고 수리를 하고 오시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에 대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걸 지금 농기계도 마을 단위로 순회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마을 단위로 한번 좀 순회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마을에 몇 분이 안 되신다면은 몇 마을을 이렇게 마설해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렇게 공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로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다시 중책을 맡으셔서 많이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1일자로 신설된 사회복지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양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6조 하단 탈수급자 촉진 자활 산업 추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수급자 촉진 자활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즉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양구군과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구에는 도내 시군 중에 유일하게 자활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활센터 유치 계획이 있는지요? 자활센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나오는데, 내년도 사업도 이제 저희가 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게 이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라도 꼭 공모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자활센터가 건립되면 4, 5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도 있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탈수급자 촉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능하신 박근배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재임 중에 꼭 자활센터 유치 건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활동 보조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양구군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이 2곳의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 그 수행 기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 법인은 돌봄 기본과 돌봄 종합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돌봄 기본과 종합은 대상의 서비스 형태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 서비스 추후 개선 지원 사업비는 2곳의 수행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반면 돌봄 서비스 활동 보조 수당은 특정 수행기관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의 전에 그 담당 계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정확한 숙지가 안 돼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요? 그 보충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께서 그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선정 기준과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추후에 설명하실 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당사자들이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고 또 더 큰 불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특정 법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일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 지부가 강원도에서 16번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양구군에도 등록된 장애인만 200여 명이 넘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500여 명이 넘는다고 추산이 됩니다. 설립 당시 군수님과 도의원님, 양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태백 장애인 복지센터 사건에서 보듯 지적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장애인보다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며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 환경이 인근 지역 화천이나 인제에서는 자립지원센터 등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양구군은 이제서야 지원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구군은 지적발달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은 복지 사각지대였습니다. 혹시 이번에 설립된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의 사무실이나 인력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협회에서 일단은 그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어디 좀 마련해주고 운영비도 일부 좀 그 보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 그 청내나 그 군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지금 좀 협의해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저 뭐 종합운동장 이런데 그런 쪽에 갈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은 지금 이제 요청 들어온 것까지는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도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라도 자식보다 더 살기를 바라는 이들이 바로 지적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라고 합니다.
이들의 책임은 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시골의 사례를 보면 지적발달장애인 지원단체를 통하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국비나 도비 사업의 확보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지적발달장애인 양국은 지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의 그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에 푸드뱅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지원에 8,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군비인가요? 지방비인가요? 이건 지방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내 푸드뱅크 운영법인이 하나 이상의 법인이 있는 것이 양구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두 개를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 양구 푸드뱅크가 이제 처음에 그 복지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마음 푸드뱅크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글쎄 그 한 단체보다는 두 개 단체에서 그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푸드뱅크 허가를 낸다면 허가를 내주시고 또 지원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못한다 하는 그런 법인은 지원을 끊고 과감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또 지금 지원되는 그 두 개 업체 배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셔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법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이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쪽의 장례문화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어제도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서성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도 그 장례식장의 그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좀 휴게실을 좀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카페 정도는 좀 이제 있어야겠다 싶어서 장례식장에 내년도 당체 예산을 좀 반영을 시키셔서 그 장례 문화와 관련돼서 오시는 그 상조 가족들도 그렇고 또 문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그 오셔가지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화의 공간이 부족해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는 장례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공간을 마련해서 카페 이렇게 커피숍 정도는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과 우리 다문화 가족과 관련돼서 좀 우리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가면서 그 이제 영화관 CGV 영화관을 가서 그 본 의원이 여성 강제와 관련돼서 배웠던 바리스타의 어떤 그 자격증 받은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들을 좀 그쪽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분들을 채용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아까 우리 신철우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장애인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들을 채용을 한 명씩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 관이나 일반 행정의 어떤 그 채용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이나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좀 우리가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나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또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연차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을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그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